청약통장에 월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한 사람,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싶은 사람,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혹은 지인의 권유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가입 예정일 겁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2,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 얼마를 납입해야 주택 청약 당첨에 유리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왜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이 뭘까요? 청약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당첨 번호에 내 번호가 있으면 청약 당첨이 되는 것이죠. 청약 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청약 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약정한 날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주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나라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등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의 전용 40제곱미터 초과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청약통장에 쌓인 잔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으로 계산하고 민영주택에서는 애치금으로 계산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1년경과 최소 납입 횟수 12회, 비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6개월경과 최소 납입 횟수 6회가 되어야 공공분양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주택은 매월 납입액이 50만원이어도 10만원만 인정합니다. 월 10만원만 저축총액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매월 최소 납입금액 2만원보다 매월 10만원이 저축총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매월 최대 납입금액 50만원을 넣어도 매월 10만원을 넣는 것과 저축총액은 같습니다. 매월 2만원 납부 시 또 다른 불리함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넣을 돈이 없어서 1회차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회차별로 2만원을 넣었다면 다 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축총액을 더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민영주택은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수도권 가입 후 1년 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분양은 84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점이 매겨지고 만점은 84점 만점입니다. 그럼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민영주택은 월 납부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장잔고, 애치금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충족해주면 됩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135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고 한다면 한 달에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씩 10년간 1200만원씩 납부했다고 칩시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에 부족분 300만원을 일시불로 청약통장에 넣어주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6개월 후
일시불로 애치금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당첨되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으면 됩니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월 20만원까지 넣어도 좋습니다. 자녀의 청약통장은 언제 가입하는 게 효율적인지 궁금한 분이 많을 겁니다. 미성년자는 언제 청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미성년자 때 납입한 회차는 총 24회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청약에 가입했다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만 17세에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 24개월 동안 24회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점을 계산할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있습니다. 최장 15년 최고 가점 17점입니다. 만 17세에 가입하면 만 32세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가입기간 가점 만점 17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이 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청약통장인데요. 일반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보통 1.8%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약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1.5%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자 소득 5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이 있고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애정자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때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 후 청년이 되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가입 조건만 충족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 이율 같은 것은 입금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납입했었던 입금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 전의 통장 금리가 적용되고 전환한 시점 이후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원금 등은 연계되어 다 인정되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입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성년자는 만 17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청년이 되었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난 비혼주의라서 아파트는 필요 없어, 나이가 들어서 새집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청약 당첨이 되면 싼 가격의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당첨이 되는 순간 안전마진을 확보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목돈이 묶일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이자 1.8%에서 1%를 더해서 약 2.8% 이자만 내면 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청약통장은 깨지 말고 이자를 내더라도 청약통장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죠. 청약통장은 알겠는데 그럼 청약은 어디서 해야 해?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청약 당첨 조회, 청약 자격 확인, 모집 공고 단지 청약 연습, 청약 일정 및 통계, 청약 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청약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는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상가 등 다양한 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여러분은 청약통장 납입금액,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시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넣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